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현상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기존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에 특히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인천 지역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내년 가면 수도권의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 아무래도 본 청약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이 본 청약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를 살펴보면 이 분양에 나선 단지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근데 이번 5월에 들어오면서 좀 괜찮은 단지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 화성시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아무래도 역과의 거리, 그리고 주변 아파트와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워낙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당첨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약 가점이 낮으시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단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의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률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집값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안정화되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하고 있죠. 게다가 임대 입법 때문에 이 임차 보증금마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거주비도 크게 증가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거주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내 집을 구하기 위해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이런 이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경쟁률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당첨 확률을 높여서 먼저 소유하는 편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좋게 생각하고 누가 봐도 싼 주택에 당첨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먼저 간다면 내 집 마련과 동시에 차후에 시세 상승까지도 염두에 볼 수 있는 지역들과 분양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이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이 미분양이 나서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 미분양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전에는 유례없는 이 미분양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1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전체의 미분양 주택은 943호에 불과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2016년 4821호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미분양 소진율,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단지에 여러분들이 당첨이 된다고 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오히려 차익을 낳는 그런 단지가 수도권은 대다수란 얘기죠. 지방에 있는 단지는 아무래도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수도권의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 측면의 양상을 보시게 되면 어떤 단지라도 당첨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공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 이 공급이 부족한, 입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강세, 특히 신축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분양시장은 계속적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서울의 공급이죠. 서울의 공급. 21년, 22년, 23년, 24년 가면 갈수록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도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번 5월에 알짜 분양들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공급량 2018년 한때 피크를 찍었죠. 이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가 이 화성시 주택을 사면 폭락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미분양까지도 발생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이 반등을 모자라서 폭등한 정도의 단지까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후의 상황도 살펴보면 적정 수요량을 상회하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화성 자체가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도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량이면요, 뭐 폭락을 논할 그 정도의 입주량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과의 연계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앞선 서울의 공급 그래프,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여드렸다시피 서울은 당분간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성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입주 물량이 어느 쪽에 공급되는지도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21년부터 25년까지의 이 화성시 공급 스팟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자리에 공급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 화성시청 부근과 봉담지구 그리고 동탄역 부근의 입주 물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들어 이번에 이 분양하는 단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단지는 이렇게 공급이 몰리는 스팟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봉담 하단에 있는 이 향남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지구의 5월에 분양을 앞둔 단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남지구 하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전략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단지를 골라내는 것이죠. 자, 일단은 핵심은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자본이 좀 부족한 분들이 공략하기에 안성맞춤인 단지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계속 저평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호재가 존재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 지역에 비해서 교통이 열악하기도 하고 신축 공급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준신축급 정도의 아파트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신축 니즈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통 호재인데 이 서해선이 바로 이 향남지구에 뚫리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노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서해선을 통해서 각종 노선과 결합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부 지역의 수요 이동만 있었을 뿐인데 차후에 향남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 외부 수요자까지 유입이 가능한 그런 호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혜의 직주 접근지죠. 바로 하단에 두 개의 산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직장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향남 1지구, 2지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서해선이 뚫리게 되면 이제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뚫리게 될 텐데 그동안에 지구 내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신축이 굉장히 귀한 곳이 바로 이 향남지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축이 생겨나고 또 서해선까지 결합이 되면서 외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신축을 중심으로 한 이 서해선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이 더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에서 여기 없다가 교통이 열악하다가 뚫리게 되면 바뀌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얼마 전에 분양을 했었던 이 덕은지구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근교에 붙어 있죠. 그런데 역은 없습니다. 차후에 이제 덕은역이 생길 예정이죠. 자, 이 지역의 분양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전의 분양 당시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리버파크 자이가 거의 9억에 육박하는 가격이었고 아무래도 택지다 보니까 옵션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었는데 결국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소지는 물론이고 지금 생각하는 이 가치를 평가했을 때 분양가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왜 내가 청약을 안 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도 지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자, 여기 말고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얼마 전에 여기도 이제 화성인데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입니다. 이것도 방송을 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인동선이 깔리는 자리입니다. 여기 없다가 생겨나는 자리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 이 단지라도 청약에 나설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 화성하면 동탄, 역, SRT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단지는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수도권의 전반적인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런 단지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상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덕은과 이런 신동탄, 나노시티역 부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없다가 뚫리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지들에 나오는 분양 소식은 꼭 챙겨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뚫리기 전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뭐 비싸게 판단하는 지역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들 지역이 여기 생기게 되면서 가치가 180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시하지만 나중에는 바뀌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향남지구의 새로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향남역 한양수자인 DST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향남지구 A1-1 블락입니다. 자, 여기 세대수 보시면은 945세대고요. 자, 많이 좋아하시는 타입들이죠. 61부터 이 101제곱미터까지 중소형 평형으로 단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지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로 이 향남역 서해선이 뚫리는 자리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남역을 중심으로 상단이 1지구, 그리고 하단이 2지구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바로 요 부지죠. 여기가 한양수자인 DSTG가 자리 잡게 되는 자리입니다. 자, 지도상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 위치 바로 하단이 보시면은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보이시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란 일반산업단지, 이 두 개의 단지가 도보권입니다. 일단은 이 DSG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은 바로 산업단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 접근지다. 이게 1강점이고, 두 번째가 여기 뚫리면서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외부 수요자들이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집가나 아파트 가격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자 진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도시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1지구 주변에, 그리고 2지구의 상단 측에 이미 생활 편의시설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들 특징이 대다수 가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여기는 도시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장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한양수자인이 945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강점이 나오는데 특별 공급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400세대 넘게 특별 공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따라서 점수가 낮고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이 단지를 적극적으로 노리시게 된다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또 가격 경쟁력도 있거든요. 자본이 좀 부족하시다면 주변에 이 화성의 일대를 보더라도 신축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주변 지역 일단 이 단지들 보시게 되면 평당 한 1,400 내외 정도로 가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1,300 내외로 분양가가 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 입지에 10년 넘는 이 내용 연수를 지닌 아파트보다 좀 저렴하게 진입이 가능하면서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은 큰 메리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받쳐주고 있는 입지고요. 또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힘든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을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교통 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이 서해선이 뚫리게 되면 향후에 이 신안선선과의 복합적인 노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이 서해선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노선이 있죠. 바로 신문당선입니다. 신문당선의 파급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신분당선이 가면 무조건 폭등한다. 이러한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이 신분당선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데 지금 현재 신분당선을 향남까지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직주 접근,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는 건데, 자, 주변 섹터를 보시게 되면 향남지역 일반 단지 그리고 발안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인근 산업단지 외에도 이 화성시 자체에 수많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입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강점과 교통 호재 외에도 이 단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요즘에 분양하는 단지들 보면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되면 거주 의무 기간을 받게 됩니다. 거의 보통 2년에서 5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향남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본이 없고 청약 점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를 한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변에 산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 금액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가능해서 나중에 입주하면 되는 그런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당첨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더해서 추첨제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25%, 그리고 여기 또 101제곱미터가 있죠? 70%의 추첨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시고, 그리고 1주택이신 분들도 당첨 확률이 높은 단지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이런 조건을 가진 단지가 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면, 자본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상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게다가 이 강점이 또 있어야죠. 바로 저렴한 분양가인데 아직은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5월 중순이면 모집 공고를 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주변 일대 그 입지의 가격을 먼저 살펴보면, 자, 주변 일대 이 1지구죠. 1지구를 보면 이 향남역 부근에 그나마 좀 가까운 단지를 보면 1,400, 50만원, 70만원 이 정도 되죠. 자, 주변 일대 평당가가 1,400 내외 정도가 되고요. 자, 이거는 또 10년 이상 된 구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DSTG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책정이 아마 1,300 내외로 책정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인접 단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나 혹은 그 이하의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우리 30평대 기준으로 4억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낮고 자본이 적다면 충분히 작은 소액으로 접근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도권에 분양하는 단지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낮으신 분, 또 자본이 부족하신 분, 작은 계약금으로 또 나중에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는 점도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괜찮은 단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브리핑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놀란부동산 상단 보시면 블로그,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